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너무 특별해서요. 제가 소개드리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인사하시면서 각자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김지은이고요. 미국 장로교 목사입니다. 세계 선교국 동아시아 지역 책임자로 작년 8월부터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시 미국 장로교 목사로 세계선교부 동아시아 선교 책임자로 온 한명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요 지금 두 분 목사님 오전에 이제 뵈러 와서 너무 반갑게 인사드렸는데 김지은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께 자기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30년간 짝꿍입니다. 네. 그럼 지금 목사님 부부시면서 같이 세계 선교부의 네. 동아시아 책임자로서 네. 같이 오신. 네. 그렇습니다. 되게 한 분 더 계세요. 한 분 더 계시고요? 오늘은 여기 안 계시지만 네. 한 분 더 네, 계십니다. 이은주 목사님이시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24시간 같이 저희가 이렇게 붙어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해서 이게 화인지 복인지 저는 솔직히 부럽습니다. 아까 자기야 이렇게 네. 부르는데 네. 제가 심쿵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네, 저는 다른 의미에서 심쿵합니다. 네. 우리 남편도 좀 다른 의미로 심쿵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네. 저는 부럽습니다. 두 분 보니까 네. 같이 계셔서 그런지 인상도 너무 좋게 닮으신 것 같고요. 어떠셔요? 한국에 이렇게 지금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셔요? 한국 이미지 아니면 한국 장로교 이미지 네. 첫 이미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대학 때까지 우리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 네. 결혼을 하면서 미국에 갔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30년 동안 저희 이제 결혼 여정 30년 동안을 미국에서 지내면서 네. 네, 그렇게 지내다가 새로운 경험들을 또 많이 하고 예, 그런 미국 장로교에서 또 저는 말하자면 시댁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시댁. 네, 한국의 친정의 그런 장로교에서 시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이제 30년 만에 와서 또 마침 제가 자란 고향 네. 서울에서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이 동아시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홈커밍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갔다가 네. 미국에 이민 가서 한 37년 만에 오. 물론 그 중에 잠깐 방문한 네. 적은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37년 만에 돌아왔는데 한국이 미국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모든 게 빠르지 않나. 굉장히 빠르게 네. 돌아가고 있고 뭐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인정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한국은 선진국인 것 같고 그러죠. 이제는 네. 그래서 뭐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네. 그게 뭐 어떤 겉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라 시민의식 같은 것도 굉장히 발전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니까 조금 굉장히 자부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댁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네. 결혼하셔서 시댁인 미국에서 네. 친정인 한국으로 두 분 다 이제 친정집으로 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특별히 두 분께 좀 오늘 만남을 통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주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이 네. 이왕 친정에 오셨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시댁인 미국에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들 속에서 우리 친정 교회인 한국 장로교회가 조금은 좀 발전하고 좀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우리 두 분께서 편안하게 네. 경험하셨던 것들을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두 분 뵙는다고 이제 소식을 접하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에 두 분 인터뷰하신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예. 근데 제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보고요. 뭐지? 이거 완전 신세계인데? 라는 느낌이 너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총회 모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네. 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한국 교회 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수용이 아니고 네. 수출용이다. 수출용 딸로 이제 해외에서 오래 지내다가 네.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만큼 제가 뭐 한국 생활도 굉장히 그리워하고 네. 또 가족들도 여기 계시고 친지들도 계셔서 그리운 마음도 있지만 또 미국 이제 외국에 가서 오래 산 경험이 네. 이제 뭐 아까 시댁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지만 어떤 같은 장로교, 같은 기독교지만 또 새로운 그런 문화들을 많이 경험을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총회 네, 경험인데요. 네. 제가 한 10년 넘게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에서 이제 일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저의 경험을 이제 비추어서 제가 네. 정말 친정에 온 그런 마음으로 네, 네. 그러니까 새롭게 경험한 것들을 같이 네.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의 특징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가서 본 것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네.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미국은 다 인종, 다인종, 더 다문화 다문화 국가니까요. 국가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한 기사 내용에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 총대 구성원을 보니까요. 진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21살에서 28살, 즉 20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30대 초중반도 굉장히 인원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와, 40대 제가 미만까지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23%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 총회 모습과 너무 다른 인원대를 보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어떤 뭐 총회 자체로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교회 그 지역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로교회 시스템 자체가 네. 어떤 대표제이기 때문에 아. 교회 안에 장로들의 구성이 네네네. 그 어린 회중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린 장로도 있고 여성 교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 장로가 있고 남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남성 장로가 있고 나이 든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나이 든 장로가 있고 그런 대표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총회도 아. 그렇게 다양한 여성, 남성,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뭐 백인, 흑인 아니면 뭐 동양인 그런 게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미국 장로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 그리고 성별 그리고 다양한 인종 그 모든 사람들 그 교인들을 대표하는 그분들을 장로로 선출하니까 그 선출되신 장로님이 이제 총대로 가시게 돼서 20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군요. 네. 오. 네, 맞습니다. 네. 그 총대로 오시는 분들 우리 커미셔너라고 하는데 네. 그 목사 총대 그리고 장로 총대가 네. 숫자가 같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거의 반반으로 그렇게 오는데 네. 거기 이제 우리 아무래도 미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니까요. 이제 그 매 총회마다 참석하신 총대의 분포도를 네. 이제 연령별로 또 성별로 네. 또 그 인종별로 그렇게 나눈 통계가 항상 나와서 보도 자료가 되는데 네. 최근에 있었던 총회가 작년에 그 사상 최초로 네네.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네. 드린 224차 총회입니다. 네. 224년 물론 이제 저희가 2005년까지는 매해 이제 총회가 있다가 그 다음부터 2004년까지 매해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격회로 이제 2년에 한 2년에 번씩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에 열린 총회에서 네.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한 그 군이 백인 여성들이었어요. 남성이 아니고 여성. 네, 백인 여성 그룹이 가장 많았고 네. 그 다음에 백인 남성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확 줄어서 이제 네. 흑인 남성들 그렇게 차례로 이어지는데 네. 그래서 작년 총회는 여성이 네. 남성보다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 남성보다 많았던 그런 총회입니다.
와. 조금 더 많았던. 조금 더 조금 많았지만 더, 네. 반 이상이 있었던. 아니 비슷하다 해도 그래도 놀랄 것 같은데요. 더 많았다고 하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목사님 지금 네. 2대 1이긴 하지만 네. 총회에서 총대 구성원이 여성이 더 많았다라는 거. 이야, 저희 여성 목회자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희망이 되는. 그러니까 그림이 참 느낌입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미국 장로교 총회를 가보면 네. 일단 그 총대로 오시는 분들 구성원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진 커미셔너라고 하는데 네. 예, 장로님 총대, 목사님 총대들 외에도 네. 이제 델리게이시라고 하는 Advisory 어드바이저리 델리게이시라고 그런 네. 본회의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발언의 기회가 음. 있고 또 각 그 총회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까지 있는 네. 그 총대들이 청년 영 어덜트 어드바이저리 델리게이시라고 해서 청년 자문위원단 오. 그다음에 신학생 자문위원단 그리고 네. 에큐메니칼 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파트너 교단에서 네. 아닌 기관에서 오신 분들 또 선교사 그 자문위원단이 있어서 네. 그분들과 다 이렇게 계시면은 네. 정말 연령층도 다양하고 그 정말 다양해서 아름다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사로 대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컬러도 굉장히 네. 어두운 컬러에 어두운 칼라. 거의 이제 거의 블랙 검은 양복. 네. 맨인 블랙으로 이렇게 탁 나와서 어. 네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네, 그 그러시겠어요. 그림을 보고 네. 너무 사뭇 다르구나 하는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 네 개의 자문위원단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제일 많은 숫자가 네. 청년 자문위원단입니다. 청년. 영 어덜트 어드바이저리 델리게이시라 해서 맞습니다. 네. 한 지난번에가 한 170몇 명 됐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신학 127명. 127명이었는데 신학생 자문위원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신학생 네. 자문위원단은 9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에큐메니컬 뭐 선교사 자문위원단은 자문위원단 6명, 네, 그렇게 다 선교사는 많지 7명. 않은데 네. 그 청년 자문위원단이 제일 많고 자문위원단이라고는 그러지만 네. 그 총회 전반부를 하고 있는 그 위원회 모임에서는 네. 네. 자문위원단도 다 들어가서 거기서 발언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상정안들을 다 미리 논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교정할 건 교정하고 그래서 본회의에 올려가는데 네. 네. 본회의 때도 자문위원단이 투표권은 없지만 네. 네. 총대들 투표하기 전에 자문위원단 투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로 딱 보여줘요. 그래서 총대들이 투표할 때 그 자문위원단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합니다. 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안건에 자문위원단들이 먼저 투표를 해서 네. 그 결과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총대들의 투표가 이어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자문위원단들이 통해서 여론을 먼저 들어본다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네, 네. 각 그 구성원들의 네. 목소리를 이렇게 딱 비주얼로 화면을 탁 띄우면은 예, 그 다음에 총대들 전체 총대들이 어떤 의견이 나올지가 좀 네. 보통 보이는데 꼭 그렇게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그것이 거의. 참고가 되는 예,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그 장로계 총회 모습에서는 좀 부러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총대 중심으로 모든 안건들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양성을 좀 듣는다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이번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이번 9월에 있는데 우리 총회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또 궁금한 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미국 장로교회 총회는 어떠한 진행?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제 작년에 그렇게 했고 이제 내년에 할 것도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네네. 하이브리드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대면으로 할 때 보면 일주일간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위원회로 다 흩어져서 네. 그 자문위원단과 그 총대들이 다 이렇게 위원회로 흩어져서 위원회에서 상정안들을 다 이제 의논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후반부는 네. 전체 총회로 전체로 모여서 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전체. 그러면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되는데 보통 13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해마다 네. 이제 그 안건 헌의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13개 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위원회 리더십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 그 과정부터가 참 흥미로운데요. 네. 그냥 임명식이 아니고요. 2월 달, 보통 이제 저희 총회가 6월이나 7월에 진행이 되면 2월 초에 네. 총회 본부에 이제 리더들, 이제 총회석이 스테이트 클러크하고 그 사무총장하고 이런 분들이 네. 모이셔서 이제 그 리더십을 뽑습니다. 지역과 또 성별, 장로, 목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연령별 같은 걸 고려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데 그 과정도 완전 풀 하루가 걸리고 어떨 때는 이틀로 넘어가기도 네. 합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것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선정을 해서 그분들께 직접 네네. 연락을 드려서 이것을 수락하시겠는가 아니겠는가 해서 수락을 안 하시면 또 새로운 분을 이제 뽑아서 그분들이 뽑히고 나면 4월 네네. 초에 그 리더십들이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법을 잘 아시는 분들 또 진행 요원들 해가지고 한 6명이 한 팀을 이뤄서 이제 그 13개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 6명의 리더들이 그래서 리더십 브리핑이라고 그 네. 리더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보통 루이빌에서 합니다. 저희 총회본부 있는 데서 네. 2박 3일간 아주 2박 빡세게. 3일간. 네. 그래서 이런 올라온 헌의안들에 대한 각 네. 위원회별로 준비 사항들 네. 그런 것들을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본 총회가 열렸을 때 앞에 이제 총회가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또 네. 리더십 브리핑을 한 차례 더 합니다. 전체가 와. 모여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서 각 위원회 모임들을 하고 네. 제가 봤던 또 특이한 점들은 정말 이 총회가 네. 총대분들을 위한 그냥 그 헌의안을 올리고 결정하고 총회 또 리더십들 총회장, 네, 부총회장 뽑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굉장히 전 교단별로 그 축제 같은 축제. 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본회가 있는 시간표는 물론 당연히 나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각 지역별로 모임도 있고 여성들 모임도 있고 신학교별 리유니언 그 동창회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고 꼭 훌륭하신 스피커를 강사를 불러서 의미 있게 하거나 또 사이사이에 저희 미국 장로교 총회들이 행동해야 될 부분들 그 지역의 어떤 빈민촌이라든가 어떤 선교 프로젝트에 그 손과 발로 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는 뭐 어쩔 땐 저희가 마치 그 거리에 시 행진도 하고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연계도 있고 또 뭐 즐거운 밤에는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뭐 불꽃놀이 동네 지역의 불꽃놀이 같이 참여해서 한다거나 뭐 재즈 그런 재즈. 네 그런 즐거운 일들도 있어서 네. 너무나 고된 이런 총회 일들 사이사이에 정말 웃을 일도 많고 또 뭐 여러 문화 사업 음악 그런 음악회도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하루 오후는 관광도 합니다. 네, 그 지역에 아주 특이한 지역에 그게 어떤 주요한 교회나 뭐 그런 역사적인 곳도 방문을 해서 좀 전인적으로 되고 그 같이 가족별로 놀러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아이들도 어렸을 적부터 그런 총회가 이런 회의 자리만이 아니고 이 장로교됨의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큰 바디 그러니까 그런 전체 그 몸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살아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딱딱하지만 않고 특히나 예배 부분이 저는 참 좋았는데 예배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총회를 호스트하는 주최하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교회와 이제 그 노예들이 합쳐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영예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특히 예배는 전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면 굉장히 영감도 많이 받고 항상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고 그 한 몸인 것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하는지 그런 것이 기대될 정도로 그런 예배 경험이 참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총회 기간에 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네. 굉장히 그런
네, 그 네. 예술적인 형태로. 네, 네. 그러면 그 사이사이 축제 같은 분위기도 그러면 그 일주일 기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래서 중간에 브레이크 할 때는 뭐 네. 춤도 추고 지난번에는 그 총대가 나와서 네. 총대가 아니고 총회장. 총회장이 총회장이 두 분인데 네, 네. 코 마더레이터 해서 두 사람인데 한 분이 그 남미계 쿠바 출신의 분이신데 앞에 나와서 네. 살사 댄스도 아, 인도하고 흥이 좋으셨겠네요. 와. 그래서 그런 긴장하고 이런 네. 여러 토론과 이런 걸로 긴장된 그런 분위기를 정말 웃음으로 네.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별명이 그 frozen chosen이라고 하는데 선민이지만 굉장히 얼어있는 굳어있는 네. 그런 거로 저희 스스로가 이제 별명을 붙이는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뭐 웃으면서 네네. 또 그런 에너지를 다시 올리는 그런 네. 작업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축제 분위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회의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밤 12시 넘어까지 막 토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참석해 보면요, 그냥 구경만 해도 지칠 정도로. 정말 끝장 토론. 저 양반들 뭘 저렇게 그렇게 나와서 뭐 토론을 하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끝장 토론을 합니다. 진짜 끝장 토론. 그리고서 투표를 하고 그런 게 너무 지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 컴퓨터로 돼 있지만 옛날에 그러지 못할 때는 그 총대들이 가져가는 그 문서가 한 이 정도 됐습니다. 이걸 갖고 예, 가셔서 이만큼 그거 미리 다 읽어봐야 되고 그걸 다 싸가지고 가서 또 보면서 하고 막 그런 그 너무 열정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브레이크 탐을 갖고 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돌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놀아야 됩니다. 네, 쌀쌀로 풀지 않으면 안 네, 되는 네. 충분히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 안건에 대해서 끝장 토론낼 만큼 정말 네. 치열하고 네. 그러면서 축제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예배에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성만찬 네.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술적인 그 예배 속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만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예배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예배만 좀 참석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배만요? 네. 네, 그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제가 왜 찔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우리 장로교 총회 모습에서 예배 장면이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는 좀 예배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다녀오신 분 말씀을 이제 듣기로는 총대 갔다 오시면 예배 때 슬쩍 나가셨다가 예배 끝나면 슬쩍 들어오신다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배가 너무 총회 기간에 좀 해야 하는 좀 형식적인 어떤 순서로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듣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두 분 목사님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경험하신 것처럼 치열하게 정말 우리가 논쟁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결정해야 될 거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축제를 느껴야 될 걸 진짜 함께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의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는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진짜 멋있는 총회 모습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교단도 좀 이번 총회는 좀 축제 그리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 치열한 토론도 질서 있게 합니다. 질서? 네. 어떤지 좀 되게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목사님? 이제 네. 그 보통 투표를 하기 전에 네.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세 개의 회중석에 세 개의 이렇게 마이크가 네네. 여기 큰 데서 하니까 네. 있는데 그 앞에 이제 팻말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와서 줄 서 있는데 네. 네. 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녹색 팻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반대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빨간 팻말을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질문 있는 사람은 노란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세 군데 줄이 서 있으면 이제 총회장이 보고서 1번 마이크에 있는 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녹색 팻말을 들고 있던 사람은 자기가 이 안건에 대해서 왜 찬성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것도 다 계속해서 녹색 팻말만 들고 있는 사람을 하지 않고 한 번 녹색 팻말 들고 있던 사람이 발언을 하면 그 다음엔 빨간 팻말 들고 있는 사람이 발언을 하고 이런 그런 식으로 발언 기회를 주고 그 팻말을 들고 이제 마이크에 서서 의장이 그러니까 총회장이 3번 마이크 말씀하십시오 하고 하기 전에는 딴 사람들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경청만 하고 계시는군요. 듣고 자기가 발언을 하려면 거의 줄 서가지고 와서 팻말을 들고 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 안건 중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치열한 논쟁이 되면 간혹 그래도 뒤에서 발언권은 없지만 이렇게 막 좀 소리를 지른다든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하는. 네. 그런 일은 아니 그 감탄사는 하죠. 하고 뭐 이런 정도는 하는데 그건 뭐 순간적으로 감탄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려가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은 절대 없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또 한번 우리 총회의 모습을 한번 또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총회도 물론 이제 정말 진지한 안건을 두고 본인이 어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간혹 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주면 좋겠다는 모습을 볼 때가 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 이런 좀 자기 안건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그리고 경청하는 그런 좀 선진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그 고린도전서 아마 14장 40절 말씀 같은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래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decently and in order 해가지고 그 회의 진행하고 경청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저희가 다 속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거여서 뭐 항상 그럴 수 없이 감정이 좀 격앙되거나 갈등 뭐 이렇게 약간 대립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점잖게 그렇게 품위와 질서를 그리스도인으로 장로인으로 지키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어쨌건 경청을 하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보아서 그런 토론 문화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국 사람들도 경청하는 척하지 자기 의견을 바꾸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표현 방법에서는 굉장히 질서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설사 다를 수 있죠. 다른 의견이지만 그래도 경청하고 그리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다양성에서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 관련해서 한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분위기를 이끄는 총회장님. 총회장님은 어떤 분이 이제 선출되시는지 또 기억에 남는 총회장님 계시다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총대분들이 다양한 것처럼 그 총회장으로 역대 지내신 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남성 위주로 많이 갔지만 그 이후로는 여성 총회장도 많이 나왔고 저희가 몇몇 전해부터는 이제 공동 총회장 그 두 분이서 총회하는 원래 총회장 부총회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이 하이어라키가 없고 같이 그러니까 코-마더레이터 공동 총회장으로 간 것이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여성 총회장들이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그 전에는 매년 총회가 있었는데 이제 2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다 보니까 총회장 한 사람이 2년을 맡기엔 너무 책임이 크니까 코-모더레이터에서 두 사람이 총회장을 해가지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총회장님으로는 뭐 다양한데 젊은 총회장님 정말 한국교회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뭐 30대 거의 30대 말 제가 정확한 연령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몇 년 전에 30대 총회장이 아주 젊은 총회장님도 계셨고요. 2000년에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 그 최초의 아시아 총회장으로 이승만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한인으로도 물론 처음이고 아시아 목사님으로 처음 2000년에
네. 선출이 되셔서 저희에게도 굉장히 또 저희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서 이야. 영예스럽고 너무 잘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저도 굉장히 감격스러운데요. 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이 천에다가 이제 그 총회장께 바라는 글들 그런 네. 기도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천을 가지고 스토를 만들어서 저 가운. 가운이죠. 가운을 네. 흰색 만들어서 천에다가. 글씨가 다 총대들과 참석자들의 그 글이 쓰여진 그 가운을 입으시고 2년 동안 그때가 1년 2년이요. 예. 1년 해주셨죠. 그 기간을 입고 다니시면서 그 목회하셨던 것이 네. 너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뭐 여성 장로님들 뭐 변호사 출신도 계셨고 또 아주 젊은 목사님들 이런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지금 총회장님은 또 최초로 유색인종 백인이 아니신 총회장님 한 분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우리 원주민 출신의 여성 목사님. 와. 네. 장로님. 여성 장로님이시죠. 네. 맞죠. 여성 네. 장로님과 또 흑인 남성 목사님이 네. 공동 총회장을 하셔서 또 굉장히 뜻깊은 또 귀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미국 그러면 우리가 선입견으로 아직은 좀 인종차별주의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총회장님으로 봤을 때는 그게 느껴지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모습이 진짜 총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듣다 보니까요.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 총회장으로 장로님도 혹시 될 수가 있나요? 사실 우리 한국 장로교 현실에서는 장로님이 이제 축도권이 없다,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총회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미국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장로님도 총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에서 장로님도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오, 굉장히 다른데요. 네. 그게 그러면 그 전통이 그러면 옛날부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옛날에 그 네. 총회장 한 분, 부총회장 할 때도 장로님이 총회장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요. 네. 야, 이게 같은 장로교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한국 장로교와 미국 장로교가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문화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장로교에서는 총회장 그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어깨에 힘을 많이 주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상징성이 많아요. 그 대신 예를 들어서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아주 굉장히 많이 싸우고 미국 정부에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고 그럴 때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출신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본때를 보인 거죠, 말하자면. 우와. 물론 그게 총대들이 투표를 한 거지만 왜 총대들이 그걸 뽑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대한다는 반대한다. 걸 암암리에 이렇게 한 건데 네. 그래서 장로님들도 당연히 할 수 있고 한 예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분이라고 이분이 맞습니다. 네. 이분께서 이제 총회 본부에서 일할 때 그 대륙별로 미션 네. 컨설턴트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그 대륙에 있는 그 파트너 교단의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미국 장로교에서도 총회장 다 갔었는데 이 사람이 막 그 참석한 사람들 이름표를 막 바쁘게 뭐 몇백 명, 100여 명 모이고 그러니까 이름표만 해도 많으니까 그걸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총회장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너 도움 필요하니? 그러더니 총회장이 같이 앉아서 발벗고서 막 이름표를 같이 정리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만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그분을 뵀던 게 제가 루이빌 장로교 신학교를 가면서 그 루이빌 장로교회를 갔는데 뭐 거기 총회 본부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고 계셨는데 예배 끝나고 좀 늑수그레 한 50대 후반 그렇게 된 분이 이렇게 친교실에서 이렇게 쭉 젓가락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회 집사님이신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승만 목사님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 됐었던 것을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총회장이라는 것도 뭐 폼 잡고 다니는 분이 아니고
그런 음. 교단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라는 그런 거 외에는 네.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에서는 목사하고 장로를 이름 병칭을 네네. 이렇게 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는요. 네. ruling elder, 그다음에 teaching elder를 표현을 아. 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 teaching elder고 그래서 교역 장로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은 ruling elder, 사역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룰링이 이렇게 다스린다 그런 뜻도 있지만 네. 어떤 자를 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표본이 네. 되는 그런 거를 해서 두 그룹이 다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역할이 아하. 다른 장로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또 이런 리더십이 이렇게 네네. 골고루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노회를 영어로는 presbytery meeting이라고 그러는데 네. presbyter라는 게 장로, elder라는 표현도 있지만 presbyter라는 장로의 의미도 있는데 목사도 presbyter고 오. 장로도 presbyter고 그래서 그런 presbyter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presbytery meeting 노회. 그러니까 노회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로나 목사나 네. 다 같은 장로라는 장로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장로교라는 거에서 이 장로라는 건 우리 장로님 하는 그 장로님이 아니라 네. 목회자, 예, 장로님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군요. 야, 그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네. 참 네. 상당히 듭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최근 그 총회장님이 그 네, 인종으로 유색 인종이라 하셨는데 사실 미국 장로교는 아직까지도 이제 백인이 대다수인 90%가 넘는 그런 백인 네. 교단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더욱 더 이제 백인이 아닌 이 여러 인종들이 교회 네. 안에서 리더십을 또 발휘하고 그렇게 구성원이 되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총회장님이 유색인종이시라는 거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와, 그런 것 같네요. 총회가 그냥 총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표본, 모형을 그렇죠.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 네. 두 분 목사님과 오늘 함께 하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